A man believed he was saving lives by adopting a boy and offering him luxury and prestige. But to keep the biological mother close by, he hid her under the guise of a maid. Years later, the son grew up arrogant, despising the very person who loved him most. One day the man saw the boy humiliating the maid, unaware that she was his own mother, and what he did was shocking.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정도윤은 그의 펜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43세의 나이에 한국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천호전자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아내는 5년 전 그를 떠났고 자녀도 없었다. 성공이라는 산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이자 자선단체 이사인 서진우로부터 온 전화였다. 도윤아,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강원도에서 온 젊은 여성과 그녀의 2살 빼기 아들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해.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또 기부를 원하는 거야. 아니, 이번엔 달라. 이 여성 박지연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도박 빚을 남기고 사라졌어. 그녀는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어.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야. 도윤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 집에서 자란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세실. 그녀가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해. 그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하는 거지. 갑자기 도윤의 마음속에 생각이 스쳤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집안을 이을 후계자를 원했다. 혹시 이것이 운명의 손길일까? 다음 날, 도윤은 진우가 운영하는 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박지연과 그녀의 아들 준호를 만났다. 지연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으로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준호는 작고 마른 아이였지만 그의 눈에는 영리함이 빛났다. 정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도윤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괜찮습니다. 진우 씨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렉슈,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매일 2-3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도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수준이에요. 준호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도윤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작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다. 제가 준호를 입양하겠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지연 씨가 아이와 완전히 헤어지는 것은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준호를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정말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준호에게는 당신이 생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준호에게는 당신이 가정부일 뿐이라고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모자 관계를 숨겨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준호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도윤은 신속하게 입양 절차를 밟았고 지연은 그의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제 김준호라는 새 이름으로 최고급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다. 처음 몇 달은 모두에게 적응의 시간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위안을 삼았다. 도윤은 갑자기 아버지가 된 책임감에 때로는 부담을 느꼈지만 준호의 순수한 웃음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준호는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그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으며 도윤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흡수했다. 최고급 유치원에서 그는 영어와 수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도윤이 그를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데려갔다. 아빠, 저 그림 좋아요. 준호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추상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왜 그 그림이 좋아? 색깔이 행복해 보여요. 슬픈데도 행복해요.
도윤은 놀랐다. 2살 반의 아이가 이런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니. 그는 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네온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과원에서 찍은 사진, 친척집에서의 어색한 가족 사진, 그리고 대학 졸업 사진.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기억했다. 준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있는 한 그 아이는 항상 사랑받고 보호받을 거야. 한편 지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늘 저녁 그녀는 준호를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들게 했지만 아들은 그녀에게 박 아줌마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준호가 행복한 모습으로 잠든 것을 보며 그녀는 이 희생이 가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내 아들, 언젠가는 네가 알게 될까?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속삭였다. 도윤은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연에게 물었다. 준호는 잘 적응하고 있나요? 지연은 미소로 답했다. 네, 회장님.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어제는 영어 단어를 20개나 외웠대요. 도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아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제 목숨을 다해 준호를, 아니 도련님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비밀과 거짓, 그리고 숨겨진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무도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20년이 흘렀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정도윤의 대저택은 이제 더욱 웅장해졌다. 천호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도윤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13살이 된 준호는 서울 최고의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수재였다. 준호야, 늦겠다. 학교 갈 준비 됐니? 도윤이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다. 준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교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을 잃고 청소년의 날카로운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다. 하네, 아버지. 오늘 영어 발표가 있어요. 제가 반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도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아들은 항상 최고니까 오늘도 화이팅이다. 그때 지연이 식탁에 오렌지 주스를 가져왔다. 11년이 지난 지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의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은 그녀가 겪어온 내면의 고통을 드러내는 듯했다. 도련님, 오늘 점심 도시락 준비해뒀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요. 친구들이랑 학교 근처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예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에는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해 둘게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 오늘 민훈의 집에서 저녁 먹고 스터디할 거예요. 괜찮죠? 도윤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공부가 우선이니까. 운전기사에게 태워달라고 하렴. 준호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문으로 향하면서 그는 지연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가 들고 있던 물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지연이 급히 몸을 숙여 물병을 주었다. 준호는 짜증을 내며 한 발짝 물러섰다. 조심하세요, 박씨. 제 교복에 물 묻으면 곤란해요. 그 순간 도윤은 아들의 말투에 경직되었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스친 상처를 보았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준호는 그저 성장기의 아이일 뿐이야. 모든 10대들이 그렇듯이. 준호가 떠난 후 도윤은 지연에게 말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가 요즘 예민한 나이라서 그래요.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해해요. 도윤의 집무실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11년 동안 준호는 그가 바라던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스포츠와 음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도윤은 준호의 눈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도윤 자신이 젊은 시절 가졌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성공에 대한 냉혹한 결의, 약함에 대한 경멸. 내가 너무 준호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도윤은 자문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강해야 해. 준호는 단지 그 길을 배우고 있을 뿐이야. 한편 지연은 준호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았다. 준호와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 다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손에 들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그녀는 속삭였다. 니언 지금 행복하니?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날 모르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고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체육복을 가지러 학교에서 잠시 돌아온 것이었다. 뭐 하세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지연은 놀라서 사진을 제자리에 급히 내려놓았다. 아, 도련님. 청소하고 있었어요. 체육복이 필요하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준호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제 물건들을 만지지 마세요. 그냥 청소만 하면 되잖아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준호는 서랍에서 체육복을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너무 오래 고용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더 젊고 효율적인 가정부들이 많은데.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련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준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당신이 좀 구식이라는 거죠. 아버지께 새 가정부를 고용하자고 제안해 볼게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방을 나갔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피와 살이 그녀를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날 저녁, 도윤은 늦게 귀가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준호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가 서재에서 그를 맞이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박 씨에 대해서요.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우리 집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윤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그녀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제 물건들을 함부로 만져요. 오늘은 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야, 박 씨는 1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왔어. 그녀는 너를 어릴 때부터 돌봐주었고 항상 충실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녀의 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그녀에게 급여를 지불했잖아요. 도윤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감추었다. 사람들의 가치는 단순히 그들이 하는 일이나 받는 급여로 측정되지 않아. 준호야. 박 씨는 우리 가족의 일부와 다름없어. 가족이요? 준호가 비웃었다. 그녀는 고용인일 뿐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그녀는 일을 해요. 그게 전부죠. 도윤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 눈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야망, 결의, 그리고 차가운 계산. 그는 준호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했었나? 갑자기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의문이 들었다. 준호야,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성공은 중요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도 제 나이 때 이미 야망이 크셨죠. 도윤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준호의 말은 맞았다. 그 역시 준호의 나이 때 냉혹했다. 하지만 그는 고아였고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준호는 사랑과 특권 속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되었다. 박 씨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준호야, 나는 네가 그녀를 존중하길 바라. 이해했니? 준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방 발코니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난 11년을 돌아보았다. 그가 준호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성공, 경쟁, 승리의 중요성. 하지만 그는 연민, 겸손, 감사의 마음을 가르쳤는가? 도윤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열어보았다. 2살배기 준호가 처음 그의 집에 왔을 때의 사진이었다. 작고 마른 아이였지만 그 눈에는 순수한 기쁨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도윤은 중얼거렸다. 준호의 15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도윤은 특별한 파티를 계획했다. 한국의 재계 인사들과 그들의 자녀들, 준호의 학교 친구들, 그리고 여러 유명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이 파티는 단순한 생일 축하를 넘어 준호를 사회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모든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도윤이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케이터링, 장식, 음악 모두 확인했습니다. 손님들은 오후 6시부터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윤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요. 준호의 첫 공식 행사니 완벽해야 합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도련님께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직접 드려도 될까요? 도윤은 지연을 바라보았다. 13년 동안 그녀는 충실하게 일해왔고 항상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녀의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물론이죠.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지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파티 당일 정도윤의 대저택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정원에는 수백 개의 등불이 켜졌고 라이브 오케스트라가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다. 고급스러운 음식과 샴페인이 흘러넘쳤고 하객들은 최신 패션으로 차려입고 있었다. 준호는 맞춤 제작된 수트를 입고 파티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했으며 그의 미소는 모든 하객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여학생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 그의 모든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야, 정말 멋지구나. 천호전자의 부회장이 말했다. 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해.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삼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세련된 말투는 모든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윤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겉으로 보기에 준호는 완벽한 상속자였다. 저녁이 무르익을 무렵 도윤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희 집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준호의 15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메웠다. 준호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는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리더십과 인성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천호전자를 이끌 날이 오면 저는 그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윤은 준호를 향해 손짓했다. 준호야, 이리 와서 몇 마디 해볼래? 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먼저 오늘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항상 지지해 주시고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정도윤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성공의 의미와 책임감 그리고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에 도윤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겸손? 준호가 그런 가치를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다.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준호의 연설은 완벽했다. 정중하고 감동적이며 겸손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준호의 눈에서 진정한 감정을 찾을 수 없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지연은 주방과 정원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빈 접시를 치우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준호를 따라다녔다. 내 아들이 벌써 15이라니 그녀는 생각했다. 어린 시절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다. 하객들은 값비싼 선물들을 가져왔다. 명품 시계, 최신 전자기기, 심지어 자동차 열쇠까지. 준호는 각 선물에 대해 적절히 감사를 표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저축한 돈으로 준호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 도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다. 다른 하객들 앞에서 가정부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불편한 듯했다. 고맙습니다, 박씨. 그가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준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제 가죽 다이어리와 만년필 세트가 있었다.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는 지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항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길, 네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준호는 잠시 다이어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곧 원래의 차갑고 공식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정성스러운 선물이네요. 사무실에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준호가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형식적인 감사만 표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몇몇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정원 한쪽에 모여 있었다. 야, 준호야, 저 아줌마가 왜 너한테 선물을 줬어? 한 친구가 물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우리 집 가정부야. 오래 일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그 아줌마가 너를 볼 때마다 뭔가 특별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던데. 다른 친구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어쩌면 너한테 반했나 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처음에는 웃지 않았지만 곧 친구들의 농담에 동참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충성스러운 직원일 뿐이야. 아마 내가 미래의 보스니까 잘 보이고 싶은 거겠지.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농담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해갔다. 준호는 친구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 지연에 대한 무례한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께 새 가정부를 고용하자고 몇 번 말했어. 그녀는 너무 구식이고 가끔 내 물건을 함부로 만져. 정말 짜증나. 도윤은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는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아들을 나무라는 것은 피하기로 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지연도 이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준호와 친구들이 있는 관목 뒤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 대해 한 모든 말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없이 흘렀다. 13년 동안 그녀는 이런 종류의 상처에 익숙해졌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지연은 조용히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다. 도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씨,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브리카이스트원티 사마암 드 크이핀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윤은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준호의 말을 들으셨군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은 아직 어리니까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닙니다, 박씨. 이제 준호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실수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준호에게 부와 특권만 주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도윤은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지연은 도윤의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쩐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좋은 아이예요.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다. 13년 동안 끊임없는 모욕과 무시를 견뎌온 이 여성이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위해 좋은 말을 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모성애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강했다. 박씨,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아니, 지연씨, 미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도윤은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준호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요? 준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너무 오래 계속되었어요.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3년 동안의 비밀과 거짓말, 그리고 희생이 이제 결말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준호를 서재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내다보았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앉으렴, 준호야. 내게 말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신지?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준호야, 이 이야기는 네가 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진실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도윤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 진실이야.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김준호예요. 아버지의 아들이고 천호전자의 상속자고. 준호야. 도윤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뭐라고요? 네오는 13년 전 네가 2살 때 내가 입양한 아이야. 준호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가슴을 강타한 것처럼 느꼈다. 그는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계속했다. 네가 2살 때 나는 자선단체를 통해 너와 네 생모를 알게 되었어. 너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 내 생모는 너를 제대로 돌볼 형편이 안 되었고 너는 영양실조 상태였어.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 그래서 저를 입양하셨다고요? 그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 생모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누구예요? 그 순간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씨?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You waste. 준호야.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아니, 이럴 수 없어. 거짓말이야. 도윤이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진정해. 이건 사실이야. 박지연 씨는 내 생모야. 그녀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더 나은 삶으로 보내기 위해 입양을 결정했어. 하지만 너와 완전히 헤어지기는 원치 않았지. 그래서 내가 제안했어. 그녀가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너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13년 동안 거짓말을 하셨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네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때를 놓쳐버렸지. 매년 진실을 말할 적기가 지나가는 것 같았어. 준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13년 동안 그녀는 그의 가정부였다. 그가 더러운 옷을 던져준 사람, 그가 명령을 내린 사람, 그가 무시하고 심지어 모욕했던 사람, 그리고 그녀는 그의 어머니였다.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야마빅스마일리에. 준호야,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절망적이었어. 내 아버지, 아니 내 생부는 우리를 버렸고 나는 빚에 쫓기고 있었어. 너는 매일 밤 배고픔에 울었고 나는 너에게 먹일 것조차 없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어떻게 저를 낯선 사람에게 줄 수 있었어요?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아리투 비스커프리자,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나는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동시에 네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배고픔을 모르고 미래가 있는 걸 볼 때마다 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 준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연을 함부로 대했는지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의 방을 청소할 때 내던진 무례한 말들,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비웃은 순간들, 그리고 어제 생일 파티에서 한 모든 말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났다. 만지지 마세요. 그가 외쳤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해요. 준호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도윤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준호야. 도윤이 외쳤지만 준호는 이미 사라졌다. 도윤과 지연은 서재에 홀로 남겨졌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그녀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아마 영원히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윤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더 성장한 후에 알게 되었다면 상처는 더 깊었을 거예요.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그는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김준호가 아니었다. 그는 정도윤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13년 동안 하인처럼 대했던 여성이 그의 어머니였다. 준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와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내가 누구지? 준호는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무엇이지? 몇 시간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도윤과 지연은 그를 부르려 했지만 준호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저녁이 되어 준호는 배고픔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연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지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눈 모양, 같은 입술 곡선. 그는 어떻게 이것을 13년 동안 알아채지 못했는지 의아했다. 지연은 준호를 발견하고 놀라서 일어섰다. 준호야. 준호는 말없이 냉장고로 걸어갔다. 그는 물병을 꺼내 마셨다. 배고프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뭐 좀 만들어줄까? 준호는 냉장고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준호야. 지연이 다시 시도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준호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다.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13년 동안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가정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이해해.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너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어. 매일 밤 내 방문 앞에서 기도했고 네가 아플 때마다 밤새 지켜봤어. 네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가장 기뻐했고 네가 상처받을 때마다 함께 아파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13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어요? 처음에는 너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어. 너는 나를 하인으로 봤어.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넌 나를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더 심하게 거부했을까? 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두려움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제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준호야, 너의 성취, 너의 재능, 너의 꿈, 그것들은 모두 진짜야. 단지 내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달라진 거야. 준호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해하에 네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네가 준비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빵 한 조각을 들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그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도윤은 그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준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 사흘 동안 준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는 지연이 그를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참을성 있게 그의 모든 변덕을 견뎌왔는지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 아팠을 때 지연이 밤새 그의 곁을 지켰던 것, 그가 첫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었던 것, 그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몰래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 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도 기억했다. 그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찼다. 넷째 날 아침 준호는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회장님. 준호가 말을 고쳤다. 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스쳤다. 준호야, 괜찮니? 준호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말이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윤은 신문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준호를 바라보았다. 무엇이든지 물어봐. 왜 저를 입양하셨어요?
정말로 저를 원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단지 상속자가 필요해서였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었을 거야. 나는 외로웠고 내 사업을 이을 누군가가 필요했어. 하지만 네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 너는 내 인생에 빛을 가져왔어. 네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졌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요? 왜 그녀를 가정부로 고용하셨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거는 복잡한 결정이었어. 지연 씨는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어. 내가 제안했던 거야. 그녀가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너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당시에는 그게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처럼 보였어. 하지만 왜 진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네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때를 놓쳐버렸지. 매년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그리고 도윤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네가 진실을 알면 나를 떠날까봐. 준호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강인한 사업가의 눈에 두려움과 취약함이 서려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호가 물었다. 저는 이제 누구인가요? 김준호인가요? 아니면 박준호인가요? 도윤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준호야. 내 이름이나 혈통이 너를 정의하지 않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를 정의하지.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그녀는 지금 부엌에 있어. 준호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눈과 같은 그녀의 눈, 자신의 턱선과 닮은 그녀의 턱선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준호가 말했다.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네가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하면 돼. 준호는 목이 메었다.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생각하면. 지연은 손을 뻗어 준호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넌 몰랐어, 준호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을 느꼈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네가 그걸 느꼈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빅주부, 어머니는 항상 제가 아플 때 먼저 알아차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기억하셨고 시험 전날에는 항상 제 책상에 따뜻한 우유와 과자를 놓아주셨어요. 저는 그게 그냥 가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사랑이었군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가 그걸 기억하다니. 준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눈멀고 어리석을 수 있었는지.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를 품에 안았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어머니로서 안을 수 있었다. 준호는 처음에는 굳어졌지만 곧 그녀의 품에 몸을 맡겼다. 그는 지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모든 혼란, 분노 그리고 슬픔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준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 아들. 이제 괜찮아? 우리는 함께 있어. 도윤은 부엌 문간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13년 동안의 거짓말과 비밀 끝에 마침내 진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처럼 식탁에 앉았다. 지연은 더 이상 가정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진짜 이름은 뭐예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박준호야. 내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 제 할아버지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연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던 성실한 사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손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의 가족들은 어디에 계세요? 준호가 물었다.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 언니가 한 명 있는데 그녀는 미국에 살고 있어. 우리는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 왜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좋았어 이제. 그녀는 내가 너를 입양 보내는 것에 반대했어. 그녀는 우리 가족이 함께 너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시에 나는 너무 절망적이었고 내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를 만나보고 싶어요.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 저는 제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도윤이 말을 끼웠다. 그건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미국에 가는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회장님도 함께 가실 건가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가 원한다면, 그리고 준호야, 나를 뭐라고 부를지는 네가 결정하면 돼.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회장님은 13년 동안 제 아버지셨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내 아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세계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지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했다. 지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중요하야 꽹캉야. 네가 그럴 필요 없어. 준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 해주신 것처럼요. 지연은 감동받아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야채를 썰도록 가르쳐 주었고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함께 웃었다. 도윤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준호와 지연이 함께 요리하며 웃고 있었다. 그는 잠시 문간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가 13년 전에 꿈꾸었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좋은 아침이네. 도윤이 말했다. 준호와 지연이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같은 미소가 있었다. 도윤이 이제야 알아차린 닮은 미소배. 아버지, 저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았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군.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의 학교, 지연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지. 학교에 돌아가면 뭐라고 설명할 거니? 도윤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입양되었다는 것과 제 생모를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도요.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회사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지 않니?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진짜 친구라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에 어울렸던 친구들 중 일부는 제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윤은 준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아들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김준호가 사실은 입양된 아이라는 것, 그의 생모가 가정부였다는 것. 준호야 그의 친한 친구 민우가 다가왔다. 내가 돌아왔구나.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냐? 사실 많은 일이 있었어. 민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문이 사실이야? 응, 사실이야.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입양됐고 우리 집 가정부,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야겠지. 그녀가 내 생모야. 교실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일부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고 다른 학생들은 비웃음을 지었다. 그럼 너는 사실 부자가 아니라는 거네? 한 학생이 비아냥거렸다. 준호는 그 학생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정도윤 회장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야. 그는 나를 입양했고 나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생모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사실
난 더 부자가 된 셈이지. 민우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건 정말 멋진 방식으로 보는 거야, 준호야.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준호가 전에 어울렸던 그룹의 학생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준호가 이제 다르다고 느꼈고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그가 전에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던 여학생 소라가 그에게 다가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 소라가 물었다. 준호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소라는 준호 옆에 앉았다. 용기 있더라.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다니.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숨길 이유가 없어. 내 어머니는 놀라운 여성이야. 그녀가 13년 동안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 소라는 미소 지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 사실 나도 입양됐어.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내가 돌이 되기 전에. 하지만 내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자랐지. 준호는 솔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가정부로 일하면서 그의 성장을 지켜보았는지, 어떻게 그가 그녀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와, 그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소라가 말했다. 그래, 때로는 나도 이게 현실인지 의심돼. 준호가 웃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지연이 더 이상 가정부 유니폼을 입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일하지 않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아니,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야. 도윤 씨가 내게 쉬라고 했어. 준호는 놀라서 그녀 옆에 앉았다. 정말요? 그럼 어머니는 이제 나는 그저 내 어머니야. 지연이 말했다. 도윤 씨는 새 가정부를 고용했어. 그리고 그는 내게 이 집에서 가족으로 살라고 했어.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어머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릴게요. 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연에게 이야기했다. 일부 친구들의 지지, 다른 친구들의 거리두기, 그리고 소라와의 새로운 우정. 그 아이는 좋은 친구가 될 것 같구나, 지연이 말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도윤이 일찍 귀가했다. 그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준호야, 지연 씨 저녁 식사 준비되셨나요? 그가 물었다. 지연이 일어났다. 아직이요. 제가 지금 준비할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함께 외식하러 가요. 준호와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쇼핑백을 지연에게 건넸다. 이건 오늘 저녁을 위한 옷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가 있었다. 딥블루 색상의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였다. 이건 너무 비싸 보여요, 지연이 말했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준호의 어머니로서 당신은 최고만을 받아야 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준호에게도 새 옷을 건넸다. 내 옷을 위한 것도 있어, 준호야. 1시간 후 세 사람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지연은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다. 준호는 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도윤은 평소처럼 세련된 수트를 입고 있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도윤을 알아보고 즉시 그들을 VIP 테이블로 안내했다. 정 회장님, 오늘 저녁 어떤 와인을 원하십니까? 소믈리에가 물었다. 도윤은 메뉴를 살펴보았다. 좋은 샴페인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소믈리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회장님.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레스토랑은 그가 전에도 여러 번 와본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전에는 그저 아버지의 특별한 대우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 그는 이런 특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지연은 약간 불편해 보였다. 지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영 괜찮냐? 그냥 이런 곳에 오는 게 처음이라서. 도윤이 말했다. 지연 씨, 편하게 계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이 가족의 정식 구성원이에요.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연은 감사의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 씨. 샴페인이 도착했고 도윤은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호와 지연도 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들이 함께 말했다. 식사 중에 도윤은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준호야, 지연씨.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해. 무슨 뜻이세요? 준호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연씨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연과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계속했다. 지연씨, 당신과 내가 결혼한다면 준호는 법적으로도 우리 두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연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다. 이건 갑작스러운 제안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13년 동안 함께 살아왔어요. 그리고 준호를 위해 우리는 이미 일종의 파트너였어요. 이제 그것을 공식화하는 건 어떨까요? 준호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를 사랑하시나요? 도윤은 지연을 바라보았다. 사랑? 글쎄, 나는 지연 씨를 13년 동안 알아왔어. 그녀의 강인함, 헌신, 그리고 따뜻함을 존경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준호를 키우면서 나는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어. 그것이 사랑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 씨,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것은 단지 준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어머니를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은 준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도윤의 제안이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3년 동안 그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준호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이 기이한 가족 구조를 통해. 시간을 주세요. 지연이 마침내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강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제가 결정했어요. 두 사람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도윤은 놀랐다. 사회복지학? 나는 네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천호전자를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겪은 일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업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도윤은 잠시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준호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렴.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도윤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들아,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행복한 것뿐이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니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지연은 눈물 어린 미소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니 기뻐, 준호야. 내 착한 마음이 항상 자랑스러웠어. 6개월이 지났다. 정도윤의 대저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집이 되었다. 지연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고 그녀는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저택의 주인 침실 옆에 있는 자신만의 스위트룸을 사용했다. 도윤의 프로포즈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한강변을 산책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는 이전의 친구들 대부분과 멀어졌지만 소라와의 우정은 깊어졌다. 그는 또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더 진실되고 더 진정성 있는 친구들. 그날은 준호의 16번째 생일이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화려한 파티 대신 작고 의미 있는 가족 모임이 계획되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부엌에서 케이크를 준비하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준호야. 네가 초콜릿을 녹여줄래? 그들은 함께 준호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다.
준호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즐겼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준호가 지연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물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네가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네가 16이라니.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번 생일은 우리가 함께하는 첫 번째 진짜 생일이에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이유야. 그때 도윤이 부엌에 들어왔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준비 잘 되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손님들은 언제 도착하나요? 1시간 후에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도윤은 준호에게 상자를 건넸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 준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포켓 워치가 있었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내 할아버지의 시계야. 그분은 내가 5살 때 돌아가셨지만 내게 이 시계를 남겨주셨어.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내 것이야. 준호는 감동받아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시계는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도윤이 말했다. 비록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준호야. 그리고 이 시계는 이제 내 것이야. 준호는 도윤을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6개월 전 그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의 생모를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을 여전히 아버지로 사랑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1시간 후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다. 준호의 새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도윤의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이 초대되었다. 소라가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선물을 건넸다. 생일 축하해, 준호야. 그녀가 말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준호는 선물을 열었다. 그것은 수제의 스크랩북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소라가 쓴 메시지가 있었다. 진정한 친구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고마워. 소라야. 준호가 감동받아 말했다. 정말 특별한 선물이야. 더 소라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파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음식은 지연과 준호가 함께 준비한 것이었고 도윤은 직접 와인을 따르며 손님들을 접대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처럼 보였다. 저녁 식사 후 도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잔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의 관심을 잠시 부탁드립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손님들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우리 아들 준호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도윤은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6개월 전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는 항상 지연 씨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연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박지연 씨, 당신은 1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며 준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사랑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저는 이제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 씨, 당신은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준호의 부모가 되어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든 눈이 지연에게 향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들의 눈에도 같은 희망이 서려 있었다. 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방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윤은 반지를 지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준호는 그들에게 달려가 함께 껴안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준호가 행복하게 말했다. 파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믿기지 않네요, 지연이 말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준호가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일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죠. 준호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입양해 주신 것에도 감사해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지연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 서로를 찾았다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별을 바라보았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준호, 박준호, 아니면 정박준호? 도윤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도윤이 말했다. 어떤 이름을 선택하든 너는 여전히 우리의 아들이야.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저는 김박준호가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의 성을 가지고 싶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그건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그럼 결정됐네, 도윤이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김박준호야. 준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김도윤에게 입양되었고 박지연의 아들이라는 사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솔에게 전화했다. 어제 와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다. 소라는 웃음 지었다. 당연하지. 내 생일인데. 그리고 와, 도윤 씨의 프로포즈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놀랐어. 어머니가 수락할까 긴장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 가족은? 준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돼. 법적으로도.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해. 소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네가 행복해서 나도 기뻐, 준호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준호는 소라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혼란스러운 시간을 통해 그를 지지해 주었고 그의 변화를 응원해 주었다. 소라야, 내일 시간 있어?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소라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다. 그래, 좋아. 내일 보자.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아침 햇살이 그의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6개월 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특권과 아버지의 부에 의존하는 오만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아침 먹으러 내려올래? 지연이 문 밖에서 불렀다.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준호는 도윤에게서 받은 포켓워치를 집어들었다. 그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현명하게 사용하라. 그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섰다. 아래층에서는 그의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5년 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다. 강당은 졸업생들과 그들의 가족으로 가득 찼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가족이 있었다. 정도윤, 박지연,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들. 준호 오빠가 언제 나와요? 11살의 소율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God 나올 거야, 소율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소율은 도윤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3살배기 동생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우리 오빠가 오늘 대학교를 졸업하는 거야. 민호는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다. 오빠!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준호 오빠의 특별한 날이야. 마침내 김박준호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21살의 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다. 그는 학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고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가족을 찾았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지연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지연이 속삭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해낼 거예요. 졸업식이 끝난 후 준호는 가족에게 달려왔다. 그는 먼저 지연을 껴안았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야. 다음으로 준호는 도윤을 껴안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도윤은 준호의 등을 두드렸다. 내 힘으로 해낸 거야, 아들아.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오빠, 서유리가 준호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준호는 여동생을 들어 올렸다. 서유라 보고 싶었어. 오빠 나도 커서 오빠처럼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소유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그래. 그럼 우리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겠네. 민호도 팔을 뻗어 준호에게 안기고 싶어 했다. 도윤은 민호를 준호에게 건넸다. 형아, 민호가 웃으며 외쳤다. 준호는 동생을 안고 그의 뺨에 키스했다. 그래, 민호야. 형아가 돌아왔어. 그들은 가족 사진을 찍었다. 준호는 중앙에 서서 졸업장을 들고 도윤과 지연은 그의 양옆에, 소율과 민호는 앞에 서 있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도윤이 점심 식사 중에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새 희망재단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취약계층 아동들과 일하는 자리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었어.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준호가 계속했다. 저는 제 자신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싶어요. 지연이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네오만의 단체? 네, 준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저는 입양 가정과 생부모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 가족처럼 복잡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박지연 재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용기와 사랑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이제 저는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다. 그건 훌륭한 아이디어야. 준호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해. 고마워요, 아버지. 사실 아버지의 비즈니스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맥도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줄게.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 이름을 딴 재단이라니. 난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겸해연이. 어머니야말로 그 누구보다 자격이 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점심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성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준호 오빠. 소라가 반갑게 인사했다. 준호는 일어나 소라를 반겼다. 소라야, 와줘서 고마워. 소라는 준호의 가족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박 사모님. 소율이 민호야, 오랜만이야. 소율은 소라에게 달려가 안겼다. 소라 애연이. 지연은 미소 지었다. 소라야, 잘 지냈니? 대학원 생활은 어때? 소라는 자리에 앉았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심리학 석사 과정이 바쁘지만 재미있어요. 도윤이 물었다. 너와 준호의 협력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소라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왔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소라가 대답했다. 사실 오늘 준호 오빠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무세운 소식? 우리 프로젝트가 국제사회복지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 소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달에 도쿄에서 열려.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그건 정말 대단한 기회야.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가 한다, 준호야, 소라야. 너희 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지연은 준호와 소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5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최근에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저녁,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는 정원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의 16번째 생일밤에도 이렇게 별을 바라봤었다. 그때는 그의 인생이 크게 바뀌는 시점이었다. 지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13년 동안의 거짓말과 오해 끝에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지연은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래,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어. 어머니,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제가 솔에게 청혼하려고 해요. 지연은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건 큰 결정이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소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사람이에요.
그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지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소라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너희 둘은 잘 어울려.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준호가 물었다. 지연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몰랐어. 그의 프로포즈가 단지 너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작은 행동들이 말해주더구나. 매일 아침 커피를 준비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책을 기억하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도 그래요. 그녀는 항상 제가 필요한 것을 알아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구나. 지연이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아직 반지를 사지 않았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지연이 말했다. 내게 특별한 것이 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실버 반지가 있었다. 이건 내 할머니의 반지야. 그녀는 결혼할 때 이것을 끼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네가 솔에게 줄 수 있어. 준호는 감동받아 반지를 들어 올렸다. 여미연이 정말 감사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지. 지연이 말했다. 비록 우리가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유산은 계속되는 거야.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준호야,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항상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뭐예요, 어머니? 내가 너를 입양 보낸 것을 후회한 적이 있냐고. 네가 한번 물었지. 그때 나는 매일 후회했다고 대답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후회가 아니었어. 그건 그리움이었어. 나는 네가 보고 싶었고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한 결정은 그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이해해요. 인생에는 쉬운 선택이란 없어요. 어머니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고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다른 가족들이 우리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박지연 재단이 바로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더 많은 가족들이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때 도윤이 정원으로 나왔다. 그는 여전히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여기 있었구나. 그가 말했다. 무슨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지연과 준호는 미소를 교환했다. 아니요, 그냥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도윤은 그들 옆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밤이구나. 네, 지연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세 사람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말했다.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두 분 모두를 부모로 모실 수 있어서요. 도윤과 지연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아니야, 준호야. 도윤이 말했다. 우리가 행운아야. 너를 아들로 둬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다. 한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김박준호였다. 정도윤과 박지연의 아들, 소율과 민호의 오빠, 그리고 곧 소라의 약혼자가 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